예, 16장 과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수소원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소원자에서 양성자 핵 주위로 공전하고 있는 전자를 붙들고 있는 전기력과 같은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기력과 같은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중력을 비교하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력하고 중력을 크기를 비교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전자와 양성자와 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의 간격 거리 그죠? 거리가 0.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전하량은 이제 플러스 2가 되겠고 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래서 이 전기력을 구할 때는 자 F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해볼 수 있겠죠. 오늘 F 대문자 2로 주로 쓰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F, E는 K 곱하기, 이제 K가 쿨롱 상수가 되고, 거리의 제곱이니까 0.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제곱. 이거 이제 R의 제곱이고요. Q1, Q2인데, Q1이 이렇게 이제 1, 2가 되고, Q2가 마이너스 2가 돼요. Q1이나 Q2의 크기는 다, 크기를 보자면, 크기는 다 기본 전하량 2가 되고 이게 이제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Q1, Q2라는 거는 이제 2의 제곱이 되는데 2의 제곱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겠죠. 이때 이제 K 값을 우리가 약 9 곱하기 10에 9승을 넣고 0.53을 제곱하면 0.25 정도 돼요. 0.5라고 이걸 이제 근사적으로 보고 0.25라고 합시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0승 정도가 되는 거고 1.6을 제곱하면 한 3 정도 나오죠. 1.6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2를 제곱하면 4인데 4보다 좀 작을 테니까 약 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3이라고 하고 10의 마이너스 19승을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8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다 근사값으로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근사값으로 계산해 보면 93, 27이 되고 분자는 분모는 0.25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약 10의 제곱이 되죠. 제곱.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0의 거듭제곱인데 10의 9승 마이너스 38승 그리고 더하기 20승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29승 마이너스 38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9승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가 전기력은 약 10의 마이너스 7승 오다 정도가 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제 중력을 계산하려면 중력은 FG가 되고 FG는 중력 상수가 G가 돼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은 그대로 뭐 여기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전자의 질량은 약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은 그거보다 한 2000배 정도 무겁습니다. 정도. 그러면 이게 약 10의 마이너스 30이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30인데 요거에 2000배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정도가 돼. 27승이 나오는 거예요. 2000배니까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7승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여러분, 중력상수 구해보면 얼마인가요? 중력상수 10의 마이너스 11승 오다라고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오다. 그럼 요거 이제 곱해주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분의 그리고 분자 2개 곱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7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이 12 나누기 0.25 해봐야 한 40인가요? 이게? 그렇죠? 약 40 정도. 요거 곱하기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인데 마이너스 67승 더하기 27승이니까 마이너스 47승이 나와서 근사적으로 대략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의 마이너스 45승?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매우 작은 마이너스 45승에서 44승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크기랑 비교하자면 어마어마한 크기가 있죠. 그래서 중력은 너무 작다 이런 얘기예요. 작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직접 계산해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중력 상수하고 요거 이 자세한 값들 여러분 직접 정확하게 계산하면 또 정확한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시면 6cm 떨어져 있는 두 전화 화면을 다 한번 정리가 안 되니까 그대로 봅시다. 두 개의 전하 마이너스 8쿨롱과 5.8 마이크로 쿨롱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양전하가 있고 여기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6cm라고 했어요. 하나는 8, 음전하가 이걸 이제 부호를 바꿔볼까요? 이게 음전하, 양전하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음전하가 있다고 하고 여기 양전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하량이 Q1이 마이너스 8 마이크로 쿨롱이 되는 거고 Q2가 5.8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간 지점이니까 딱 정중앙이 되겠죠. 그러면 거리는 3cm, 3cm 이렇게 나오게 돼요. 3의 마이너스 2승미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가 이렇게 되겠죠. 미터로 표현하면 그럼 이 지점에서 이건 뭐 P점이라고 할까요? P점에서의 전기장인데 음전하에 의해서는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되는 거고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양전하에서 멀어지니까 어쨌든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다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결정하고 방향은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전기장의 크기 E 마이너스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 K 곱하기 여기 R의 제곱이죠. 그래서 3, 9죠? 3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바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여기 이제 거리 R이라고 뒀을 때 R의 제곱분의 Q1은 마이너스 8인데 뭐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8이라고 두고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값 이렇게 이제 일단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E 플러스는 K 곱하기 역시 여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하량이 얘는 이제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돼서 얘를 더해주면 E는 E 마이너스 더하기 E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로 묶어줄 수 있고 R의 제곱으로 다 묶어줄 수 있겠죠. 네. 자,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8 더하기 5.8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자, 그런데 K값이 이제 9 곱하기 10에 9승 되니까 9하고 9는 약분이 되고 여기 10에 9승하고 10에 마이너스 4승하고 또 10에 마이너스 10승 이걸 다 연산해 주게 되면 10에 19승이 되겠죠. 10에 19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8 더하기 5.8은 13.8이 되겠네요. 13.8. 그래서 다시 쓰면 13.8 곱하기 10에 19승 뉴튼 퍼 쿨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9승이 나와서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지금 6c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전기장을 구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값을 모르는 두 개의 전화 Q1과 Q2가 있다. 두 전화를 연결한 선상에서 Q1에서 Q2로 3분의 1 되는 지점의 전기장이 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기장 자체를 0으로 두면 되겠죠. 그런데 전기장이 0일 0이야. 자, 위에 우리 이제 22번 문제에서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음전하 쪽을 향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 음전하 방향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 그래서 전기장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같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전기장이 0이 나오려면 이런 경우 양전하와 양전하가 있을 때 어때요? 그럼 왼쪽에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 돼야 방향이 반대여서 크기가 같아야 어쨌든 도에서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음전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서로 이제 이렇게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이 돼서 도에서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22번처럼 한쪽이 양, 한쪽이 음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는 어쨌든 전기장이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하의 부가 다 같은 플러스거나 또는 다 같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Q2분의 Q1을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보자면 이 P는, 여기 이제 P점이라고 합시다. 이 P는 Q1에 의한 양전하 그리고 전기장 Q2에 의한 전기장의 합이 되는데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원의 크기와 이 2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예 다 그냥 2라고 두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2를 구하면 이 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구하면 3분의 L의 제곱, 이게 이제 R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에 Q1 이렇게 돼 있다고. 물론 이제 K도 곱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E2는 어떻게 돼요? E2의 경우에는 K 곱하기 나머지 길이니까 3분의 2L이 되겠죠. 3분의 2L의 제곱 곱하기 Q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얘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KK 다 그리고 3분의 L의 제곱을 다 이제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은 Q1이 되는 거고 우변은 4의 제곱분의 Q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3분의 L, 3분의 L 다 약분해 주는 거예요. KK 약분해 주고. 그러면 글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Q2분의 Q1을 구하는 건데 양변을 Q2로 이 변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엔 16분의 1이 나오겠네요.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답은 16분의 1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1이 큰가요? Q2가 큰가요? Q2가 크겠죠. 왜냐하면 Q1은 가까워서 전기장이 좀 작을 테지만 Q2는 전기장이 클 거고 Q2는 멀리 있어서 전기장이 작을 것 같지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멀리 있는 Q2의 전하량이 Q1보다 더 크겠죠. 그리고 그 비율은 거리의 제곱의 비율. 2의 제곱이니까 여기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네요. 4의 제곱이 아니라 여기 4로 바꿔줘야겠죠. 예, 틀릴 뻔했네요. 네, 그래서 거리는 제곱의 비율이니까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2L이잖아요. 두 배 멀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2의 제곱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4배, 4Q1은 Q2, 그래서 Q2는 Q1의 4배가 되는 겁니다. 답 자체는 이제 4분의 1이겠죠. 답 자체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38번 가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이 130N/C 쿨롱이다. 판의 한 변은 0.85m이고 간격은 3cm입니다. 각 판의 전하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금속판 사이에 이렇게 사각 금속판, 그죠? 사각이죠.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모양은 같은 금속판인데 간격이 3cm,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가 되고 한 변이 0.85m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L이라고 할까요? L. 그럼 면적 A가 L의 제곱이 되고 0.85의 제곱,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전기장이 주어져 있네요.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장은 A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면 구할 수도 있어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전압 나누기 전위차죠. 전압 나누기 간격 t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분의 전하량, 이걸 이제 밀도, 면적 전하 밀도가 돼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전기장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3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를 구하는데 실제 구하는 건 이제 전하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입실론 제로분의 Q를 그대로 둬야겠네요. 그래야 이제 Q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제 Q를 구하면 Q는 2 입실론 제로 2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Q는 입실론 제로 2 곱하기 A가 되는데 입실론 제로 값을 여러분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찾아서 대입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풀롱 상수를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
두었었잖아요. 그럼 K는 제가 입실론으로 표현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4파이 K분의 1이죠. 4파이 K분의 1이 되고 4파이분의 1 곱하기 K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9승이었죠. 10의 9승. 그러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요게 이제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직접 집어넣어 보면 입실론 제로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전기장이 130N/m 쿨롱이 되는 거고 면적은 0.85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요거 계산하면 여기 입실론 제로가 계산하면 8.85분의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답은 이렇게 이제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답으로 계산기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36 파이분의 여기가 이제 130 곱하기 0.85의 제곱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계산기 값을 계산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의 문제풀이를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